다들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회를 먹으려고 수산시장에 갔습니다. 그래서 뭐 광어 3마리, 우럭 2마리에서 여기선 자기들이 제일 싸게 준다고 15만원에 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번 둘러본다고 옆집에 갔어요. 옆집은 똑같은 키로수에 또 13만원인 거예요. 여기가 제일 싸다고 했는데 그래서 또 다른 집을 가봅니다. 결국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10만원에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같은 물건이라도 다른 값을 주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요,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보험사는요, 이 정부기관이 아니에요. 사실 제가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요, 이 정부기관, 우리가 이런 기관 있죠. 국민연금공단,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이런 데에서도 장애를 평가하고 장애에 대한 보상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정부기관에서도 이런 평가를 할 때는 되게 빡빡하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장애가 인정이 안 된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진행해서요, 장애가 인정된 케이스도 많습니다. 이런 정부기관인 공기업도 그렇는데요, 사기업인 보험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영상의 제목처럼 보험사의 말은 절반만 믿어라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보험사의 말 중에요, 절반만 믿어야 되는 말, 이 말이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정보를 드리는 채널 보상가배상TV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요, 기타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요, 아래에 삼각형 표시를 누르시면 제가 링크를 여러 개 걸어놨습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궁금증을 해결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오늘은 보험사가 하는 말 중에요, 이 반만 믿어라, 이 말이 어떤 말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말은요, 뭐냐면 치료를 받으면 받을수록 합의금은 줄어든다. 자, 지금 합의하시면 이 금액을 줄 수 있지만 자, 한 달 뒤에 합의하시면 이 금액 못 드립니다. 이 금액 줄어듭니다. 이런 말들을 보험사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 말이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주 염자 진단, 다른 추가 진단 없이 2주 염자 진단만 나온 경우에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앞으로 나올 치료비까지 전부 땡겨서 줄 테니까 지금 합의하자. 대신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게 되면은 그 금액은 안 나온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제가 앞선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었고요. 하지만 이 말은 2주 염자 진단에만 해당되는 말이고요. 만약 후유장애가 예상되는 진단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말은 완전히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중상자 같은 경우에는요, 치료를 오래 하고 입원을 오래 할수록 합의금이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 약관이나 법원에서는요, 입원한 기간 동안만 일실수입을 인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2달 입원한 거하고 3달 입원한 거하고 금액이 한 달 월급이 한 달치가 더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오래 할수록 합의금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은 절반만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자, 이 항목은 자동차 보험에서 지급되지 않습니다. 본인 돈으로 다 하셔야 돼요. 이런 말들도 믿으시면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요, 뭐 비급여 치료, 뭐 도수 치료, 아니면은 뭐 상처 부위에 대한 레이저 치료, 이 부분은 보험회사에서는 보상 안 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런 치료비들도요, 왜 치료를 했냐, 그에 대한 합당한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요, 나중에 추후 법원에서는 인정이 되는 손해액입니다. 그리고 간병비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은 약관이 개정되면서요, 진단 주수에 따라서 최대 60일 정도까지는 간병비가 인정이 되는데요, 그것 또한 최대 60일까지만 인정된다는 거죠. 근데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은 법원에서는 다 인정을 합니다. 그게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아니면은 영구적이든. 그렇기 때문에 그 말도 절반만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보험사에서 한 의료자문이 있죠. 이 의료자문 결과 장애가 없다, 사고 기여도 없다, 이런 말들도 절반만 믿으셔야 됩니다. 당연히 보험사에서는요, 보험사 자체 내에 있는 의사라든지 아니면은 외부의 보험사 자문의한테 이렇게 자문 결과를 주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자문의사는 환자를 안 보고 이렇게 장애 상태를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사의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자의 상태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요, 어떻게 환자가 지금 장애가 있다 없다를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료자문은 무조건 틀린 자문이다 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앞선 영상에서 보험사에서 자문을 가기 전에 내가 내한테 유리한 의학적 소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거를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험사의 말들도 전적으로 믿으시면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보험사한테 믿으면 안 되는 말, 그 말이 뭐냐면요, 더 이상 합의금을 지급할 항목이 없다, 지급할 수가 없다, 이 말도 절반만 믿으셔야 됩니다. 당연히 보험사는요, 보험금이 작게 나가야지 회사의 이득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보험사는 손실을 줄이려고 하는 건 당연한 행위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봐야 되냐면요, 이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에 여기서 빠진 항목이 뭐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각 세부적으로 위자료가 정확하게 책정이 됐는지, 휴업손해가 정확하게 책정이 됐는지, 그리고 장애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향후 치료비 부분이 정확하게 산정이 됐는지,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산정이 됐는지를 확인하고 합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의학적이나 법적으로 상대적으로 보험사보다 부족한 개인이 보험사를 상대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은요, 최소한 오늘 제가 말한 것 정도는 꼭 유의를 하시고 보험사하고 합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궁금증이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저희 보상가 배상 네이버 카페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통해서 언제든지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험사가 하는 말 중에 딱 절반만 믿어야 된다. 그 말이 뭔지를 한번 알아봤고요. 내일도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